네, 이렇게 법원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판결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에 반발했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접견하며 항소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인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 모두 1,1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분석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예고한 특검팀으로선 구형했던 사형이 아닌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토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이 밖에 일부 피고인들 역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특검팀으로선 이들에 대한 항소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오늘 구치소 접견을 거쳐 윤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 논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리 또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며 반발했는데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뜻을 내비침과 동시에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었다. 항소에 실익이 있을지 회의감도 표했던 상황입니다. 8명의 피고인들 가운데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일 먼저 불복 취지로 어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법원이 다시 한번 내란임을 분명히 인정했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걸 두고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심에서도 형량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지기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목적이 국헌 문란에 있었다고 다시 한번 못 박으면서 메시지 계엄, 경고성 계엄 같은 주장들을 모두 일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독재로 이어질 수 있는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한 한덕수 재판부와 달리 계엄 선포를 장기 독재 의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 다소 엇갈린 시선도 눈에 띄었습니다. 가명 사유로 실패한 내란이라는 점과 초범, 고령 이런 것들을 꼽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실패한 내란과 초범, 또 고령 등의 이유로 가명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관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부터 계엄의 목적, 준비 시점 등을 둘러싸고 상급심의 재판단을 거쳐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항소심으로 가게 된다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되는데 이미 2개의 재판부가 꾸려진 상황이고 다음 주 월요일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 재판 진행 상황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관 미인병과 졸속 지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공판이 두 번째로 진행 중입니다. 함께 기소된 최상목 전 부총리가 공소사실 중 일부와 관련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만 속행돼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신문 절차 시작도 전에 한 전 총리 측이 특검 측의 제출 조서들의 원본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고 특검 측도 재판 절차 지연 의도라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